안녕하세요. 배약사와 함께하는 120세 장수TV의 약사 배철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당뇨병이 발현되었을 경우 당뇨병 치료 약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당뇨병 치료약이 설포닐 우레아 계통의 다오닐 또는 요즘 유행하는 아마릴 같은 약, 그리고 메폴민으로 되는 바이구아나이드 계통의 약물, 인슐린은 돼지나 개 췌장에서 수집한 인슐린을 치환하여 만들었던 부작용이 꽤나 생길 수 있는 인슐린, 이 세 가지 약물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과학의 발전으로 당뇨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약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당뇨병 치료 약물은 크게 9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바이구아나이드 계통의 메폴민이라는 약, 당뇨병 환자들은 아주 익숙하실 텐데요. 다이아백스로 유명한 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당뇨병 환자들이 먹고 있는 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AG 이니비터, 알파 글루코시데이스 이니비터라고 다소 생소한 어려운 용어인데요. 이 제제는 약을 먹으면 음식이 소화가 천천히 되어 혈당이 빨리 올라가지 않게 하는 약물입니다. 세 번째는 DPP-4 이니비터라는 약으로 식사를 했을 때, 특히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억제하게 되는데, 당뇨 환자들은 자누비아, 케넬리아, 내시나정, 슈가논정, 제미글로정 등 이런 약물들을 아마 드시고 계실 텐데 일반인들은 전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카테고리로는 GLP-1 아고니스트, GLP-1 유사체라고 있는데요. 요즘 비만 환자들이 맞는 삭센다나 위고비로 상당히 유명해진 약이긴 한데 원래는 당뇨병 약으로 개발된 약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SGLT2 이니비터라고요. 신장에서, 즉 사구체에서 소변이 걸러질 때 포도당이 같이 배출이 되었다가 근위 세뇨관에서 다시 포도당 등 영양소는 재흡수가 되는데 포도당이 계속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혈당이 내려가게 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TZD 계통으로 인슐린 민감도를 정진시키는 약입니다. 일곱 번째, 설포닐 우레아 계통. 설포닐 우레아 계통도 오래전에 개발되어 사용되었던 약물인데요. 췌장을 자극하여 인슐린을 과량 생산해서 혈당을 낮추는 약입니다. 설포닐 우레아 계통은 옛날에는 다오닐이라는 약이 있었고요. 요즘은 아마릴이라는 약이 전체 설포닐 우레아 계통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설포닐 우레아 계통의 약물은 혈당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을 과량 생산, 분비함으로 해서 혈당을 낮추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아주 강력한 반면에 식사를 안 하고 약을 먹었다거나 약을 먹고 오랫동안 등산을 한다거나 운동을 많이 했을 경우에 저혈당이 오는 그런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메글리티나이드 계통이라고 해서 설포닐 우레아 계통과 비슷한 약물인데 대신 지속시간이 짧아서 관리하기가 다소 편리한 약인데 이 약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홉 번째로 인슐린이 있는데 위의 약들로서 경구용 약으로서 관리가 되지 않을 때는 인슐린을 쓰고요. 또한 제1형 당뇨병이 발현되었을 때에도 임신성 당뇨병이 발현되었을 때도 인슐린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9가지 당뇨병 약이 있는데 제일 먼저 메폴민. 메폴민은 당뇨약 중에서 퍼스트 초이스로 쓰는 약입니다. 특별하게 간질환이 있지 않으면 거의 99%의 당뇨 환자에게 메폴민이라는 약을 제일 먼저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효능을 살펴보면 간에서 당 신생작용을 억제하여 혈당 상승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근육세포나 지방세포에서 AMPK라는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포도당의
근육세포나 지방세포로의 유입을 촉진합니다. 결과적으로 공복혈당이 감소하고 식후혈당도 감소되게 됩니다. 메포민의 가장 좋은 장점은 체중 증가를 가져오지 않고 효과가 대단히 강력해서 꾸준히 드실 경우에 당화혈색소가 1.5에서 2.0%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혈당 관리를 하고 싶을 때 투약하게 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대신 간 질환이 심하거나 심장 장애가 심한 사람은 복용 금지 사항입니다. 다음은 알파 글루코시데이스 이니비터라고 AG 이니비터 제제입니다. 제품으로는 베이선 정제, 글루코바이 정제가 있는데 이 약물들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마지막 단계의 효소인 알파 글루코시데이스를 억제해서 포도당으로 가수분해가 빨리 되지 않게 함으로 해서 포도당 흡수가 지연되고 혈당이 천천히 상승을 하게 됨으로써 혈당 관리가 아주 수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효과는 부작용이 전혀 없으면서 다른 당뇨병 치료제와 함께 사용되면 항상 효과가 있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DPP-4 이니비터.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혈당이 상승을 하고 이 혈당 상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인크레틴 안에는 두 가지의 호르몬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GLP-1, 두 번째는 GIP. 이 두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두 가지 호르몬은 인슐린 생성을 촉진하고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또한 위장에서 음식이 오래 머물게 해서 음식이 빨리 소화되어서 장에서 빨리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억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를 적게 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체중 감소 효과가 있고 혈당 강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인크레틴, GLP-1하고 GIP는 DPP-4라는 효소에 의해서 가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크레틴이 효과가 오래 가지를 못하는데 이 DPP-4를 억제를 하면 인크레틴의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현되겠습니다. 또한 저혈당에 대한 부작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약할 수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이 약들은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먹게 되어 있고요.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이 되면 바로 투약할 수 있지만 그보다 낮을 경우에는 처음에 메포민만으로 투약을 하다가 3개월 이상 투약했는데도 조절이 되지가 않으면 이 DPP-4를 함께 또는 바꾸어서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 제품명으로는 자누비아, 테넬리아, 자누메트, 네시나정, 그리고 트라젠타정, 제미글로정 엄청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GLP-1 유사체입니다. GLP-1이라는 것은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이라고 하는데요. 이 GLP-1은 인슐린 분비 촉진을 하고 혈당을 감소시킵니다. 위에 음식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뇌에 포만감을 제공해서 식욕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체중 감소 효과가 뛰어납니다. 해서 GLP-1 유사체는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혈당을 감소시키면서 당뇨병 예방에 좋고 체중 감소 효과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자동 생성되는 GLP-1은 DPP-4 때문에 반감기가 1분에서 2분, 길게는 6, 7분밖에 되질 않는데 이 유사체는 구조식이 조금 달라서 제품에 따라서 반감기가 12시간에서 165시간 이렇게 대단히 길어져 있습니다. 이 GLP-1 유사체는 먹는 약도 있지만 대부분 주사제 형태로 나와 있는데 주사제에는 피하 주사를 하는 것으로 하루에 한두 번 맞는 주사체가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피하 주사하는 게 있습니다. 제품으로는 당뇨약으로 트룰리시티, 빅토자, 오젬픽 등이 있고요. 똑같은 성분인데 빅토자의 성분 리라그루타이드가 함량을 조금씩 다르게 또는 좀 더 강하게 해서 삭센다라는 이름으로 비만약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로 위고비 주사로 출연되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SGLT2 이니비터입니다. SGLT2는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었다가 SGLT2에 의해서 다시 재흡수가 되는데 그 재흡수를 차단함으로 해서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혈당 강화 효과가 있겠습니다. 효과는 헤모글로빈 A1C가 당화혈색소가 0.4에서 1.1% 감소되고요. 더불어서 체중 감소 효과 또한 있습니다. 포도당이 빠져나가면서 혈액량도 줄어들어서 수축기 혈압 감소 효과도 있고 심장 기능을 개선하고 심장 보호 효과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SGLT2 이 약물은 소변으로 포도당이 계속 빠져나가다 보니까 감염이 잘 되게 돼서 오줌 소태라든지 방광염이라든지 요로 감염 증세가 자주 나타나고 더불어서 여성분들은 질염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소변량이 많아지면서 탈수 현상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품들은 크게 자디앙정과 포시가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포시가정은 심장에도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는데 심장약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22년도에 FDA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약으로 티아졸리딘디온, TZD라고 하는데 이 약들은 비파 감마를 활성화시켜서 AMPK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인슐린 센시티비티를 높여서 포도당이 근육세포나 지방세포로 쉽게 들어오게끔 합니다. 이 약물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혈당 강화 효과가 있어서 췌장 보호 효과가 있는데 이 약물을 드시면 체중 증가에 부작용이 있고요. 골절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TZD 약물은 DPP4 이니비터나 SGLT2 혹은 설포닐 우레아 계통의 약물을 쓸 때 보조로 함께 쓰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ZD 제제는 액토스정 2비의 정이 있고 이 약물은 식사 상관없이 하루에 한 번 먹는 제제이고 이 성분으로 유명한 피오글리타존은 메폴민이나 설포닐 우레아 계통, DPP4 이니비터 등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복합제를 형성해서 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설포닐 우레아 계통. 설포닐 우레아 계통의 약물의 거의 90% 이상은 글리메피리드, 아마릴 계통의 약물입니다. 그런데 설포닐 우레아 계통은 이미 1950년대 말부터 사용된 약물로서 효과가 매우 강력합니다. 효과가 워낙 강력한 반면에 저혈당의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실 때는 규칙적인 식사도 하셔야 되고 특히 이 약은 인슐린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 약물을 드시게 되면 체중 증가 효과가 있어서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설포닐 우레아 계통의 제제와 용법을 보면 아마릴 제제가 가장 유명한데 아마릴은 1mm가 핑크색, 2mm 녹색, 4mm는 하늘색으로 눈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릴 카피 제품이 국내 제약회사 100여 군데에서 생산해서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습니다. 먹는 용법은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매일 복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메글리티나이드. 메글리티나이드는 설포닐 우레아 계통과 같은 기전으로 췌장의 베타셀을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설포닐 우레아에 비해서는 약효가 신속하게 나타나고 빨리 사라집니다. 해서 효과가 강한 반면에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저혈당의 부작용이 있음에도 저혈당 부작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글리티나이드 계통의 약물은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라든지 나이가 많아서 치매 환자라든지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는 사람 권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제로는 파스틱 정제라든지 노그눔 정 등이 있는데 자주 사용되는 약물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인슐린 주사가 있는데요. 인슐린 주사는 제1형 당뇨병 환자는 거의 대부분 인슐린 주사로서 혈당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2형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아주 높아서 당화혈색소가 10%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처음 발견했을 때 너무 높아서 일시적으로 빨리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나서는 경구용 약물을 투약을 하다가 약물로서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을 때 인슐린 주사를 씁니다. 인슐린 주사는 매우 효과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을 때 식사를 안 한다거나 무리하게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저혈당이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혈당에 대해서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슐린 주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속형이 있고 속효성이 있고요. 또 혼합형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인슐린을 좀 사용하기 편하게 프리믹스드 인슐린이라고 해서 속효성과 지속형을 3대7로 이렇게 미리 섞어 놓은 인슐린을 공급을 함으로 해서 환자들이 관리하기 쉽게 하는 주사제도 있습니다. 대신 인슐린은 저혈당의 부작용은 굉장히 크지만 다른 먹는 약들에 비해서 적절하게 관리하면 굉장히 혈당 관리에 좋은 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당뇨병 치료약물 9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의사 선생님과 약사 선생님들의 복약 지도를 잘 받으시면서 제대로 혈당 관리를 하시면 합병증 걱정 없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당뇨병에 좋은 영양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2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120세 장수TV의 대학사였습니다.